이번에는 페이지네이션과 관련된 기능을 다른 컴포넌트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의 경우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컴포넌트의 주제가 명확해야 관리와 확장 등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기능은 목록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 위에 조금만 스크롤 위로 올려보시면은 우리가 작성했던 무한 스크롤과 관련된 어떤 코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한 스크롤과 관련된 기능은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어떤 목록을 나타내는 것과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의 기능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스크롤이 일정 높이 이하로 내려오면은 다음 페이지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고, 또 데이터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은 로딩을 표시해주는 기능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의 경우 지금 우리 앱의 경우는 모습이 단순해서 이곳에서만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목록을 나타내는 곳이 되게 컴포넌트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재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스크롤 기능만을 따로 분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를 위해서 컴포넌트 폴더에 무한 스크롤과 관련된 어떤 컴포넌트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 파일을 만들고, 새 파일 이름을 인피니트 스크롤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피니트 스크롤에 지금 이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스크롤과 관련된 기능의 어떤 요소들을 이 인피니트 스크롤로 우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곳에다가 지금 이 영역들 컴포넌트와 엘리먼트 이 두 가지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 반응형 기호 안에 있는 이 코드,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이 onScroll 함수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티클 리스트에는 삭제를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주석을 처리해서 잠깐 주석을 처리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강의 자료를 위해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있는 반응 기호 안에 있는 이 부분도 삭제 또는 주석 처리하고, 위에 있는 컴포넌트와 엘리먼트 이 부분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방금 만든 인피니티 스크롤 컴포넌트를 임포트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마크업 영역에서도 바인드 디스로 처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피니트 타겟이라는 CSS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딩 아티클로 로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삭제하고, 대신 이곳에 인피니티 스크롤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인피니티 스크롤 컴포넌트로 넘겨질 값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에 필요한 기본적인 값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토탈 페이지 카운트,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커런트 페이지, 다음 페이지 호출에 대한 잠금 상태를 나타내는 페이지 락, 그리고 로딩 중 상태를 나타내는 로딩, 여기에 스크롤 정보를 얻을 돔 영역을 나타낼 돔 타겟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또 필요한 함수도 있는데요. 페이지 락 설정을 하는 메소드인 아티클 페이지 락이라는 스토어가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호출하는 current articles 페이지의 increment 페이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런 전달 값들을 props로 전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로딩에는 로딩 아티클 스토어를, 페이지 락은 아티클 페이지 락 스토어를, 토탈 페이지 카운트에는 토탈 페이지 카운트 스토어를, 커런트 페이지에는 커런트 아티클 페이지 스토어 값을 전달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돔 타겟이라는 스크롤이 일어날 돔 정보를 설정하는 곳에
bind this 대신에 설정했던 CSS 클래스 infinite target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nfinity scroll 컴포넌트에서 해당 값들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달된 props 값들을 export let으로 가져오고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svelte API인 onMount, onDestroy 그리고 create event dispatcher라는 것을 import로 가져온 다음 article loading 컴포넌트도 import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사이클 함수인 onMount를 이용하면 해당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어떤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Mount를 설정하고 컴포넌트에는 document query selector에 도모 컴포넌트에서 전달한 DOM 타겟을 이용해 우리가 조작할 DOM 정보를 가져오고 여기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엘리먼트에는 해당 DOM의 부모 정보를 페어런트 노드를 통해서 가져와 담아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응 연기완의 내용, 즉 onScroll 이벤트가 바인딩되는 곳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onMount에서 컴포넌트 값을 얻고 이때 엘리먼트에 페어런트 노드 값도 넣기 때문에 체크 값을 컴포넌트에서 엘리먼트로 교체하고 기존의 엘리먼트를 구하는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존 스토어의 값을 바로 사용했던 부분을 props로 받은 값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카운트 체크에서 기존 스토어 값을 토탈 페이지 카운트와 커런트 페이지로 그리고 스크롤 트리거에서 아티클 페이지 락 스토어를 페이지 락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크업 유형에서는 전달받은 로딩의 상태에 따라서 아티클 로딩 컴포넌트가 나타나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처리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처리는 dispatch라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dispatch는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에 이벤트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dispatch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벤트가 있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다음과 같이 on에 호출할 이벤트 이름을 설정하고 여기에 실행할 함수를 설정한 다음 이를 호출할 하위 컴포넌트에서 create event dispatch라는 것을 이용해 디스패치를 만들고 상위 컴포넌트에서 설정한 호출 이름이 이 디스패치를 이용해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이용해 페이지 락과 인크립 페이지를 호출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컴포넌트 폴더의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우선 on 디렉티브를 이용해 인피니티 스크롤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를 호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용할 기능은 페이지를 증가시키는 인크립 페이지의 호출과 페이지 락을 true로 만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on의 onPage 락에는 article page 락을 set으로 true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on의 increase 페이지에는 current articles page의 increase 페이지를 각각 화살표 함수 형태로 설정해 실행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infinity scroll 컴포넌트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event dispatcher는 이미 임포트 시켰고 const로 dispatcher를 만들고 여기에 create event dispatcher를 이용해 dispatcher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dispatcher로 이벤트를 호출하게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체크를 하는 곳에 article page 락을 set으로 true를 호출했던 곳에서는 dispatch로 on page 락을 그리고 스크롤 트리거를 확인해 다음 페이지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dispatch increase 페이지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dispatch로 호출한 부분을 props로 넘겨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드에서 한번 dispatch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제 infinity scroll 이 컴포넌트에서 dispatch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dispatch on page lock 그다음 dispatch increase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겠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rticle list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이제 infinity scroll 컴포넌트를 이제 배치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on의 on page lock, on의 increase 페이지라고 정의 내려 놓은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dispatch로 호출이 되면은 바로 여기 있는 부분들이 호출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onMount 아래에 onDestroy라는 라이프 사이클 함수를 배치하겠습니다. 이 onDestroy는 앱이 역할을 다하고 화면에서 사라질 때 실행되는 API입니다. 여기에 엘리먼트가 있는 것을 확인 후 기존 엘리먼트 add 이벤트 리스너로 된 것과 비슷하게 엘리먼트 remove 이벤트 리스너와 onScroll을 함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emove 이벤트 리스너는 add 이벤트 리스너와 반대되는 기능으로 역할을 다한 onScroll을 해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onScroll을 메모리에서 해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앱이 복잡해질 경우에 PC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가 있으므로 add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한 경우 역할을 다한 기능들은 이처럼 remove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 브라우저 메모리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앱을 실행시켜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스크롤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한번 새로 고침 후에 페이지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 인피니티 스크롤, 무한 스크롤 형태의 페이지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컴포넌트는 되도록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지보수와 재사용 모두에서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스벨트를 이용해 앱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